지금 중동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롱받던 한글이 이제는 사우디와 이집트를 넘어 취업의 기준 언어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대규모 생산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한국어 가능 인력이 수천 명 단위로 필요해졌습니다. 영어보다 먼저 요구되는 언어가 생겼고 그 이름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약자라 여겨졌던 언어가 강자의 현장에서 기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변화가 정부의 강요도 외교 압박도 아니라 현장에서의 선택이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중동은 왜 한글을 선택했고 이 흐름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하시겠습니까? 구독하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하산입니다. 사우디 동부 주바일 산업단지 섭씨 43도의 오후였죠. 현장 소음은 90데시벨을 넘었고 헬멧 안쪽으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기업 현장 보조 인력이었어요. 통역은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재 운반과 문서 정리가 제 일이었죠. 오후 2시 12분 한국인 안전관리자가 작업 중단 신호를 보냈어요. 현장 통역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라는 연락만 남기고 사라졌죠. 37명의 아랍 작업자들이 멈췄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17분이었습니다. 통역 공백이 지속된 시간이었죠. 현장 분위기가 요동쳤어요. 한국인 관리자는 손짓 발짓으로 뭔가 설명하려 했고 아랍 작업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용접 장비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튀었죠.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오해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리나 알사우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누가 통역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리나가 저를 봤어요. 네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죠. 저는 6개월 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2300개, 교재 5권, 매일 새벽 5시 30분 기상 루틴을 언급했어요. 리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절박함으로요. 지금 당장 해봐.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한국인 관리자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 문장이 귀에 들어왔죠. 3번 구역 용접 작업 시 화재 위험 증가, 소화기 배치 확인 필수. 저는 아랍어로 바꿔 전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어는 정확했어요. 작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두 번째 지시였어요. 가스 탐지기 반응 사전 확인 후 밀폐 구역 진입, 단독 작업 금지.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안정됐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였죠.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지시가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듣고 머릿속에서 아랍어 문장 구조로 재배열한 뒤 입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6개월간 반복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연습과 실전은 달랐어요. 실수 한 번이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7분 동안 저는 12가지 안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화재 예방 3건, 장비 점검 4건, 동선 조정 5건이었어요. 마지막 문장까지 끝냈을 때 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 재개 신호였죠. 현장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 기계 소음, 작업자들의 발소리가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움직였죠.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29분 작업이 정상화됐어요. 리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죠. 어떻게 배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루틴을 설명했어요. 새벽 1시간 듣기, 출근길 30분 단어 암기, 점심시간 20분 문법 정리였습니다. 리나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취미로 배운 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7분 공백, 사고 0건, 지연 0분이었죠.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리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네가 막아낸 건 시간이 아니라 인명이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단어 하나를 잘못 전달했다면? 만약 작업자가 제 아랍어를 오해했다면? 리나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잖아. 그게 전부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해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헬멧 자국이 이마에 선명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취미로 배워볼까 했던 27세 보조 인력이 아니었어요. 현장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리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통역 보조 계약 가능하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급여는 기존의 1.6배, 계약 기간은 6개월이었죠. 저는 3초 만에 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인생 바뀔 거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멈춘 건 17분이었지만 바뀐 건 제 인생 전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제 통역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같은 프로젝트 팀 내부였죠. 보조 인력이 17분 통역했다더라. 소문은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주바일 전체 한국 기업 커뮤니티로 확산됐어요. 셋째 날 리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이야기가 요르단까지 갔어.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중동건설 실무자 온라인 그룹이었습니다. 회원수 3,200명이었어요.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에서 현지인이 한국어 통역으로 현장 살렸다는데 사실이냐? 댓글이 67개였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흘째 되던 날 UAE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건설사 현지 책임자였어요. 한국어 가능한 인력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었죠. 리나는 제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했어요. 직접 키우세요. 우리처럼요. 그 답변이 다시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중동 전역 한국 기업 채용 공고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처음엔 한두 건이었죠. 하지만 빠르게 늘었습니다. 열흘째 공고 개수를 세어봤어요. 37건이었습니다. 사우디 12건, UAE 9건, 요르단 6건, 카타르 5건, 쿠웨이트 5건이었죠. 모두 같은 조건이었어요. 한국어 중급 이상 기술 용어 이해 가능자. 저는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쟤 때문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때문이 아니야. 네가 증명했을 뿐이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리나가 설명했어요. 기업들은 항상 통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 비용은 비싸고 인력은 부족하고 긴급 상황엔 대응이 안 되고. 근데 네가 보여줬잖아. 현지인이 직접 배우면 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연 건 문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2주째 소문은 국경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파티마였죠. 너 사우디에서 뭐 한 거야? 여기까지 소문났어.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파티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파티마는 영어와 아랍어에 능통했고 관광 가이드로 5년간 일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였죠. 제가 할 수 있다면 파티마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계가 없었어요. 3주째 리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이집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생길 거라고 봐? 제 질문이었습니다. 리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미 생기고 있어. 네가 모를 뿐이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이집트 취업 커뮤니티였어요. 게시글 제목이 눈에 띄었죠. 한국 기업 지원하려는데 한국어 필수래. 어디서 배우냐? 조회수 4,300회, 댓글 112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학원 있어? 독학 가능해? 몇 개월 걸려? 취업 보장돼?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지금 중동 전체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근데 답을 줄 사람이 없지.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4주째 채용 공고는 더 구체화됐어요. 한국어 능력 인증서 소지자 우대 한국어 실무 경험자. 최우대 한국어 가능 시 급여 20% 추가 같은 문구들이었죠. 숫자가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평균 급여가 월 2,000달러라면 한국어 가능자는 2,400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1년이면 4,800달러 차이였죠.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파티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공유했죠. 1년에 4,800달러 차이야. 파티마는 즉시 답했어요. 배우고 싶어. 어떻게 시작해? 저는 제가 쓴 6개월 루틴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1시간 듣기 30분 단어 20분 문법이었죠. 파티마는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정말 독하게 해야겠네. 안 그러면 안 돼. 제 대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용 공고는 일주일에 37건에서 60건으로 늘었어요. 이제 단순히 우대가 아니었습니다. 필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어 중급 이상 필수 한국어 불가시 지원 불가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이제 유행이 아니야. 조건이 됐어.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유행과 조건의 차이요. 유행은 지나가지만 조건은 남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죠. 그날 밤 파티마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21일째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근데 카이로에서도 공고 뜨기 시작했어. 한국 기업 북아프리카 지사 확장한다더라. 나 절대 포기 안 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포기하지 마. 네가 끝내면 다음 사람이 시작할 수 있어.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우디 사막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이집트도 같은 하늘 아래 있었죠. 네가 성공하면 그게 증명이 돼. 이집트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제 답이었습니다. 파티마는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짧게 보냈습니다. 알겠어. 끝까지 간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 건 문이 아니라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계약이 끝나고 저는 이집트 카이로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파티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일 동안 한국어를 독학한 친구였죠.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끝까지 했어. 파티마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했어요. 안전모 착용 필수,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이중 확인. 한국어로 말했죠. 파티마가 즉시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정확했어요. 합격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파티마가 웃었어요. 이제 뭐 해?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그날 저녁 카이로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파티마와 저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민재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북아프리카 교육 책임자였죠. 40대 중반 이집트에서 7년째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북아프리카 확장 계획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거점 향후 2년 내 튀니지 알제리 진출 예정.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투자 규모 3억 달러, 예상 채용 인원 1200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민재훈의 말이었어요. 한국어 가능 인력이 전무합니다. 사우디처럼 긴급 상황 대응 불가능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건가요? 민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럿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먼저요. 테이블 위에 기획안이 놓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90일 집중과정, 1일 4시간 교육, 총 360시간 커리큘럼. 숫자가 구체적이었죠.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탈락률은요? 민재훈이 답했어요. 50% 예상합니다. 첫 기수 24명 모집, 최종 12명 배출 목표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이기도 했죠. 사우디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현장은 실력만 인정한다는 거요. 언제 시작합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민재훈이 달력을 펼쳤어요. 3주 후 1월 15일 첫 기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3주였습니다. 준비 시간이었죠. 저는 파티마를 봤어요. 할 수 있어? 파티마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증명해야지.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커리큘럼 세부 설계, 교재 선정, 강사 섭외였죠. 저는 사우디에서 썼던 6개월 루틴을 90일로 압축했습니다.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집 공고가 올라갔어요. 한국 기업 이집트 지사 파일럿 교육생 모집 90일 무상교육 수료 시 채용 연계 보장.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영어 기초 가능자, 90일 전일 출석 가능자. 지원자가 얼마나 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틀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지원자 370명이었죠. 저는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370명이 24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많네요. 서류 심사 강화해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류를 검토했어요. 학력, 경력, 어학 능력, 지원 동기를 봤죠. 그중 24명을 추렸습니다.
평균 나이 27세, 남성 15명, 여성 9명이었어요. 1월 15일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카이로 북부교육센터에 24명이 모였어요. 긴장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앞에 섰습니다. 파티마가 옆에 있었고 민재훈이 뒤에서 지켜봤어요. 90일 후 여러분 중 절반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 첫 마디였습니다.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탈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기준을 못 채우거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저는 칠판에 숫자를 썼습니다. 출석 90일 만점, 지각 3회 탈락. 주간 평가 60점 미만 2주 연속 시 경고, 경고 2회 누적 탈락. 최종 평가 70점 미만 탈락. 숫자가 명확했어요. 협상 불가였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저는 사우디 현장을 떠올렸어요. 섭씨 43도, 90데시벨 소음, 17분 공백. 현장은 더 빡빡합니다. 실수 한 번이 사람 목숨입니다. 교육생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파티마가 나섰습니다. 저도 90일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매일 4시간 루틴. 주말 없었어요. 근데 끝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료하면 채용 보장입니다. 월 2,500달러 시작, 한국어 수당 500달러 별도. 1년 후 3,500달러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숫자가 구체적이었어요. 현실적인 동기였죠.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글 자모 24자 발음 규칙 기본 인사말이었죠. 첫날은 모두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졌어요. 한 명이 지각했습니다. 차가 막혔다는 이유였죠. 저는 기록했어요. 1회 경고.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째 또 다른 사람이 결석했어요. 연락도 없었죠. 저는 전화했습니다. 가족 일이 생겼다는 대답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규정상 무단 결석은 즉시 탈락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첫 탈락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주간 평가가 있었어요. 한글 읽기, 쓰기 기본 회화였죠. 만점 100점 기준 평균 72점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이 60점 미만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도 60점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보충 수업 받으시겠습니까? 3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절함이 보였죠. 2주째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조사 사용, 숫자 읽기, 날짜 표현이었어요.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대기 같은 문장들이었죠. 실수가 늘었습니다. 보충 수업을 받던 3명 중 1명이 포기했어요. 못 따라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 대답이었죠. 3주째 인원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긴장은 사라지고 집중이 자리 잡았죠. 매일 오전 9시 정각 20명이 착석했습니다. 지각은 없었어요.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가는 거야. 45일째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무회화, 안전용어, 상황 대응이었어요. 평균 78점이었죠. 하지만 2명이 또 60점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1명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1명은 달랐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였죠. 저는 민재훈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람은 72점을 받았어요. 기준을 넘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해냈네요. 그 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포기 안 하길 잘했습니다. 60일째 인원은 16명이었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목표는 12명인데 16명이 남았네요. 저는 답했어요. 실력되면 전부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90일째 최종 평가 날이었습니다. 16명이 앞에 섰어요.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죠. 한국인 관리자 역할, 아랍 작업자 역할, 통역 역할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안전 브리핑, 일정 조율이었어요. 평균 81점이었습니다. 16명 모두 70점을 넘었죠. 저는 민재훈을 봤어요. 전원 합격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전원 채용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료식이 열렸어요.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파티마가 축사를 했죠.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90일 전 24명이었습니다. 지금 16명입니다. 탈락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여러분은 끝까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티마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파티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근데 이제 시작이야. 파티마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카이로 밤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16명이 증명했어. 이집트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야. 파티마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응. 저는 답했습니다. 다음 기수 준비하자. 소문은 빨랐습니다. 첫 기수 16명 수료 소식이 카이로 전역으로 퍼졌어요. 이틀 만에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 조회수가 12,000회를 넘었죠. 댓글은 350개였습니다. 다음 기수 언제냐, 지원 조건 뭐냐, 정말 채용 보장이냐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민재훈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기세면 이 기수 모집 경쟁률 더 높아질 겁니다. 민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준비하시죠.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이로 외국어학원 연합회 대표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아미라 하산 씨, 잠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시내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상대는 50대 남성 셋이었습니다. 모두 카이로에서 10년 이상 어학원을 운영한 사람들이었죠. 대표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네 무료 교육 때문에 우리 원생이 줄고 있습니다. 직설적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취업 연계 교육입니다. 일반 어학원과 목적이 다릅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목적이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어 배우려던 사람들이 전부 당신네로 몰립니다. 불만이 역력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교육비를 받으십시오.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죠. 1인당 1,500달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인재 양성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인재 양성? 기업 이익 아닙니까? 냉소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믿으시든 말든 저희는 계속합니다. 악수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압박이 시작됐어.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무시해. 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무료 교육의 함정 알고 지원하십니까? 내용은 교묘했죠. 90일 무상교육 후 의무 복무 3년, 이탈 시 위약금 5,000달러 같은 거짓 정보였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8,000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120개가 달렸죠. 역시 공짜는 없다, 사기 아니냐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해명 글을 올렸어요. 의무 복무 없음, 위약금 없음, 수료 후 채용 거부 가능.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 예상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건드렸으니까요. 저는 답답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민재훈의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르게 봅니다. 시장을 빼앗겼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민재훈이 답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죠. 말이 아니라요. 2주째 두 번째 공격이 왔어요. 이번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하는 일 때문에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요? 네가 한국 기업 앞잡이 노릇한다고, 이집트 젊은이들 헐값에 팔아넘긴다고.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심지어 내 아버지한테까지 연락 왔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까지 끌어들인 거죠. 엄마, 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명이 일자리 얻었어요. 월 3,000달러씩 받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근데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파티마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근데 멈출 순 없어. 3주째 압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육센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어요. 기존 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정확히 2배였죠. 시장 가격 반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재훈이 항의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냉담했죠. 재계약 시점입니다. 새 조건 수용 안 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알았어요. 배우가 있다는 걸요? 파티마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잖아. 민재훈도 표정이 굳었어요. 법적 대응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이 기수 시작까지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날 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파티마, 민재훈, 그리고 첫 기수 수료생 대표 2명이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첫 기수 수료생 라시드가 말했어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우리 급여 모아서 임대료 보태겠습니다. 28세 청년이었죠. 저는 놀랐어요. 라시드, 너희도 이제 막 시작했잖아. 라시드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입니까? 다음 사람들도 기회 받아야죠. 옆에 앉은 나디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16명이 각자 100달러씩 모으면 1,600달러예요. 한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어요. 본사에 추가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답받을 수 있습니다. 파티마가 덧붙였죠. 저도 제 저축 500달러 보탤게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요? 라시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일을 끝내자는 거예요. 제가 첫날 했던 말이었죠. 사흘 후 답이 왔습니다. 민재훈이 웃으며 서류를 보여줬어요. 본사 승인 났습니다. 향후 6개월 임대료 전액 지원, 추가로 교육 예산 2만 달러 증액. 파티마가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도였죠. 라시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민재훈이 답했어요. 장학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기수 지원자 중 형편 어려운 학생들 생활비로요. 나디아가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일주일 후 이 기수 모집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지원자가 몰렸어요. 580명이었죠. 첫 기수 370명의 1.57배였습니다. 압박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서류 심사를 하며 저는 지원 동기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썼죠. 첫 기수 수료생이 제 사촌입니다. 그 사람 월급 명세서 받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적었어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16명 전원 취업, 이게 답입니다. 저는 파티마를 봤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어. 파티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잖아. 이기수 오리엔테이션 날 또다시 24명이 모였어요. 저는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90일 후 여러분 중 절반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보다 각오가 보였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첫 기수처럼 우리도 전원 합격 가능합니까? 저는 웃었어요. 실력되면 전원 뽑습니다. 첫 기수가 증명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압박은 계속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전 9시 24명이 착석했고 90일 동안 달렸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관성이라는 걸요. 원래 그랬으니까, 전통이니까, 시장 질서니까 같은 변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16명 전원 취업, 월 3,000달러 평균 급여, 90일 만에 현장 투입 가능한 실력.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일을 끝내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90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수 최종 평가 날이었어요. 24명 중 19명이 남았습니다. 첫 기수보다 탈락률이 낮았죠. 평균 점수는 84점이었어요. 첫 기수 81점보다 3점 높았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학습자들이 더 준비된 상태로 오고 있어요. 수료식 다음 날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 북아프리카 지사가 19명 전원을 받아들였어요. 배치는 명확했죠. 카이로 현장 10명, 알렉산드리아 항만 5명, 아스완댐 프로젝트 4명이었습니다. 첫 출근 일주일 후 현장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카이로 건설 현장, 안전 브리핑 통역 지연 영분, 작업자 이해도 98%. 알렉산드리아 항만, 하역 일정 조율 실시간 통역, 오류 연건. 아스완댐 기술회의 3시간 연속 통역, 한국 측 만족도 95점.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2주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첫 기수와 2기수 수료생 총 35명이 각자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소문이 다시 퍼졌어요. 이번엔 기업 쪽에서였죠. UAE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건설사 두바이 지사 인사팀장이었어요. 이집트 모델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민재훈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준비기간 6주, 첫 기수 90일 후 배출 가능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즉답이었어요. 사흘 후 요르단에서도 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엔 사우디였죠. 리나 알 사우드였어요. 아미라, 네가 시작한 거 이제 공식 프로그램 된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재훈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중동 공통 커리큘럼 표준화. 테이블에 자료가 펼쳐졌어요. 이집트 2기수 데이터, 현장 피드백, 기업 요구사항이었죠. 민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증명됐습니다. 90일 360시간이면 현장 투입 가능합니다. 이제 이걸 중동 전역에 적용합니다. 파티마가 물었어요. 각국 특성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민재훈이 답했습니다. 핵심 60%는 공통, 나머지 40%는 현지화. 안전 용어, 기본 회화, 현장 실무는 전 지역 동일합니다. 법규, 문화, 지역 특수 용어는 각국에서 추가합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360시간 중 216시간 공통, 144시간 현지화였죠. 효율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 질문이었어요. 석 달 후입니다. UAE, 요르단, 사우디 동시 시작, 이집트는 3기수 진행합니다. 민재훈의 답이었죠.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집트 3기수 모집 공고가 올라갔어요. 지원자는 1,050명이었습니다. 첫 기수 370명의 2.84배, 2기수 580명의 1.81배였죠. 성장세가 뚜렷했어요. 서류 심사가 끝나고 24명이 선발됐습니다. 평균 나이 25세, 첫 기수보다 2살 어렸어요. 젊은 층이 몰리기 시작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3기수인데 1기수, 2기수 선배들 성과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1기수 16명 전원 재직 중 평균 근속 5개월, 월 평균 급여 $3,200. 2기수 19명 전원 재직 중 평균 근속 2개월, 월 평균 급여 $3,100. 숫자가 증명이었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탈락률 낮출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노력 여하에 달렸습니다. 1기수 탈락률 33%, 2기수 21%였어요. 기준은 같은데 준비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기수 교육이 시작됐어요. 동시에 UAE, 요르단, 사우디에서도 첫 기수가 출범했죠. 총 인원은 96명이었습니다. 이집트 24명, UAE 30명, 요르단 24명, 사우디 18명이었어요. 민재훈이 주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4개 지역 데이터를 통합했어요. 1주차 전체 출석률 98%, 평균 과제 제출률 95%. 2주차 전체 탈락 3명, UAE 2명, 요르단 1명. 주간 평가 평균 68점. 4주차 누적 탈락 7명, 남은 인원 89명. 주간 평가 평균 73점. 숫자가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4개 지역 첫 기수가 동시에 수료했어요. 최종 인원은 76명이었습니다. 전체 탈락률 21%, 이집트 2기수와 동일했죠. 채용 결과가 발표됐어요. 76명 전원 채용 배치 완료였습니다. 저는 배치 현황을 정리했어요. 이집트 20명, 카이로 12명, 알렉산드리아 5명, 아스완 3명. UAE 23명, 두바이 15명, 아부다비 8명. 요르단 18명, 암만 10명, 아카바 8명. 사우디 15명, 리야드 9명, 주바일 6명. 중동 전역에 한국어 가능 인력이 배치된 거였어요. 민재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본사 반응입니다. 저는 읽었어요. 현장 사고율 전년 대비 32% 감소. 통역 관련 작업 지연 전년 대비 58% 감소. 한국 본사 마이너스 현지 소통 만족도 87점, 전년 62점 대비 25점 상승.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루틴이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파티마가 물었어요. 이제 뭐 해? 저는 답했습니다. 계속해. 더 많이. 사기수 모집 공고가 올라갔어요. 이집트만 1,400명이 지원했습니다. UAE는 920명, 요르단 670명, 사우디 840명이었죠. 합계 4,130명이었어요. 숫자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재훈이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파일럿이 아닙니다. 산업 표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카이로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그중 누군가는 내일 지원서를 쓸 거였어요. 90일 후 현장에 설 꿈을 꾸면서요. 재능이 아니라 루틴이 사람을 만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파티마가 웃었어요. 그 말 이제 내 시그니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날 밤 라시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일기수 수료생, 이제 현장 경력 7개월째였죠. 아미라, 오늘 후배 들어왔어. 3기수 출신이야. 내가 가르쳐줬어.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고마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한 거야. 나는 시작만 했을 뿐이야. 라시드가 답했어요. 아니야. 네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우리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죠. 맞았어요. 이제 이건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90일 360시간 탈락률 20% 전원 채용이라는 공식이요. 파티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아니. 제 대답이었어요. 행복해.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웃었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파티마도 웃었습니다. 맞아. 근데 그 시스템 만든 건 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야. 너, 나, 민재훈, 라시드, 나디아, 1기수 16명, 2기수 19명,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 파티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래. 우리. 1년이 지났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집트 7기수, UAE 5기수, 요르단 5기수, 사우디 4기수까지 진행됐죠. 누적 수료생은 412명이었습니다. 저는 통합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평균 탈락률 18%, 평균 채용률 98%, 평균 근속 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었죠. 민재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본사에서 확장 승인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북아프리카 추가 진출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걸프 지역 강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레반트 확대 레바논.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중동 전체였죠.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감당 가능해? 저는 계산했어요. 7개 국가 추가 각국 분기별 1기수씩 연간 총 28기수. 기존 20기수 합치면 48기수입니다. 민재훈이 답했어요. 강사진 확충합니다. 1기수 2기수 수료생 중 우수자 선발, 강사 양성 과정 4주 진행합니다. 시스템이 또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첫 강사 양성 과정이 시작됐어요. 지원자는 63명이었습니다. 모두 수료 후 6개월 이상 현장 경력자였죠. 선발 인원은 20명이었어요. 라시드도 지원했습니다. 서류에 이렇게 썼죠.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나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4주간 교육이 끝났어요. 20명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강사진이 탄생한 거였죠. 라시드가 첫 강의를 맡았어요. 이집트 8기수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90일 후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라시드의 첫 마디였어요. 제가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경험이 묻어났어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기수였죠. 떨렸어요. 근데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석 달 후 7개 신규 국가에서 첫 기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인원은 168명이었어요. 튀니지 24명, 알제리 24명, 모로코 24명, 쿠웨이트 24명, 바레인 18명, 오만 24명, 레바논 30명이었죠. 민재훈이 주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11개 지역 데이터를 통합했어요. 1주차 전체 출석률 97%, 4주차 누적 탈락 23명, 탈락률 13%, 8주차 누적 탈락 31명, 탈락률 18%,
12주차 최종 수료 137명, 전원 채용 확정. 숫자가 일관성을 보였어요. 지역이 달라도 결과는 비슷했죠.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표준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디서든 작동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이메일이 왔어요. 발신자는 중동 인재 네트워크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죠. 아미라 하사님, 귀하의 교육 모델이 중동 전역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11개국 782명 배출, 채용률 97% 기록 중입니다. 이에 중동 청년 고용 포럼 기조 연설을 요청합니다. 저는 민재훈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진짜예요? 민재훈이 웃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축하해요. 한 달 후 두바이 컨벤션 센터에 섰어요. 객석엔 3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 기업 인사 담당자, 교육기관 대표들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하산입니다. 시작이었죠. 2년 전 저는 사우디 현장에서 17분 통역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현재 중동 11개국 누적 수료생 782명, 평균 탈락률 18%, 채용률 97%, 평균 급여 3,200달러. 객석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숫자를 보고 있었죠. 현장 사고율 32% 감소, 통역 지연 58% 감소, 소통 만족도 25점 상승.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성공이에요. 90일 360시간 명확한 기준 전원 채용이라는 공식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는 특별한 재능을 찾지 않았습니다. 루틴을 만들었죠. 매일 오전 9시 출석, 4시간 교육, 주간 평가, 90일 완주. 이게 전부예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패율 18%는 높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탈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준을 못 채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포기해서예요. 실제로 기준 미달 탈락은 5% 미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민재훈이 대신 답했어요. 1인당 총 교육비 2,500달러, 채용 후 1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 400%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튀니지 노동부 차관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확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 답이었죠. 모로코 기업인이 물었습니다. 민간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37개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민재훈의 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파티마와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파티마의 말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잖아. 파티마가 덧붙였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해. 782명이 증명했어.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해? 저는 답했어요. 더 많이. 1,000명, 2,000명, 10,000명까지. 파티마가 웃었습니다. 야심 크네. 야심이 아니야. 제가 말했죠. 필요야. 중동 전역에 한국 기업이 있어. 그 현장마다 사람이 필요해. 우리가 만들어야지. 일주일 후 카이로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제안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중동 청년 인재 네트워크 구축안이었어요. 민재훈이 작성한 거였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11개국 연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수료생 국가 간 교류, 중동 공통 인증제 도입. 마지막 페이지에 목표가 적혀 있었어요. 향후 5년 내 10,000명 양성, 중동 전역 한국어 인재 풀 구축. 저는 민재훈을 봤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민재훈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시작하죠. 그날 밤 라시드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기수 전체 채팅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1년 됐어요. 16명 전원 재직 중 평균 급여 3,500달러 넘었어요. 아미라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동생도 사기수 지원했어요. 저도 강사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여러분이 증명해줬어요. 재능이 아니라 루틴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요. 라시드가 답했어요. 그 말 이제 중동 전체가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어요.
이젠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죠. 782명의 성공이었고 앞으로 10,000명의 가능성이었어요. 파티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 뭐? 제가 물었죠. 10,000명. 파티마의 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중동 인재 네트워크는 현실이 됐어요. 11개국에서 동시에 교육이 진행됐고 누적 수료생은 2,350명을 넘었습니다. 평균 채용률은 97%를 유지했죠. 저는 이제 카이로 본부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했어요. 파티마는 강사 양성 책임자가 됐고 민재우는 중동교육사업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안건은 표준화였습니다. 민재훈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역마다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UAE 평균 점수 83점, 레바논 76점. 7점 차이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강사 역량 차이인가요? 파티마가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용어 통일이에요. 같은 개념을 지역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민재훈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전 브리핑 관련 용어만 23개 변형이 존재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알았어요. 확장의 부작용이었죠. 표준 용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제안이었어요.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1개국 강사진 대표 22명이 카이로에 모였어요. 일주일간 합숙하며 용어를 정리했죠. 안전모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작업 중단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안전 용어 120개를 선정했죠. 라시드가 말했어요. 이제 UAE에서 배운 사람이 요르단 가도 문제 없겠네요. 나디아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목표였잖아요. 중동 어디서든 통하는 인재. 용어집이 완성됐어요. 총 380페이지, 1200개 표준 용어였습니다. 안전 용어, 현장 용어, 기술 용어, 행정 용어로 분류했죠. 다음 단계는 안전 브리핑 표준화였습니다. 민재훈이 제안했어요. 현장마다 브리핑 방식이 달라요. 시간도 10분에서 40분까지 천차만별이죠. 이것도 통일해야 합니다. 저는 현장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너무 짧으면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길면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20분 표준안을 만들죠. 제 결정이었습니다. 파티마가 템플릿을 설계했어요. 5분 전날 작업 리뷰, 5분 당일 작업 계획, 7분 안전 주의사항, 3분 질의응답. 구조가 명확했죠. 시범 운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 카이로 현장 5곳에서 한 달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평균 브리핑 시간 19분, 작업자 이해도 96%, 질문 발생률 12% 감소. 효과가 입증됐어요. 석 달 후 표준 브리핑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11개국 모든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본사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중동 전역 현장 사고율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죠. 표준화 이전 대비 사고율 47% 추가 감소. 지연 발생률 62% 추가 감소. 한국 본사 만족도 92점 역대 최고치.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통일성이 안정성을 만든다고요. 민재훈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뭔데요? 민재훈이 물었죠. 기록이요. 제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중동 한국어 인재 아카이브 구축이었습니다. 모든 수료생의 학습 기록, 현장 배치 이력, 성과 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였죠. 목적은 명확했어요. 추적 가능성과 품질 관리였습니다.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해? 저는 설명했어요. 지금 2,350명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어요. 1기수 라시드는 알지만 40기수 졸업생은 몰라요. 이건 문제예요. 민재훈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6개월 동안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2,350명 전원의 정보가 입력됐습니다. 이름, 기수, 수료 날짜, 배치 연장, 근속 기간, 평가 점수까지요. 검색 기능도 만들었어요. 카이로 배치 인원 입력하면 해당자 전체가 나왔죠. 근속 1년 이상 검색하면 643명이 표시됐습니다. 첫 활용 사례가 나왔어요. UAE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아부다비 신규 프로젝트, 경력 6개월 이상 통역 인력 10명 필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UAE 배치 근속 6개월 이상, 평가 80점 이상 조건이었죠. 결과는 23명이었습니다. 그중 10명을 선발에 연락했어요. 이틀 만에 전원 수락했습니다. 배치 완료까지 사흘 걸렸죠. 민재훈이 감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2주 걸렸을 거예요. 이제 사흘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중동 인재 네트워크는 이제 산업 표준을 넘어서 중동 경제의 일부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어 가능 인력을 당연한 조건으로 요구했고, 청년들은 90일 과정을 필수 코스로 여겼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사우디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미라 하산 씨, 당신의 모델을 정부 청년 고용 정책에 통합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부 정책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우디 청년 실업률이 문제예요. 하지만 당신 프로그램 수료생은 97%가 취업했죠. 이 모델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민재훈이 물었어요. 규모는요? 향후 10년간 10만 명 양성. 장관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만 명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한국어만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른 언어, 다른 기술 교육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90일 명확한 기준 전원 취업 연계. 이게 핵심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언어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스템이 본질이죠. 장관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봤어요. 카이로 야경이었지만 머릿속엔 중동 전체가 그려졌죠. 사우디에서 시작된 17분이 이집트로 왔고 중동 11개국으로 퍼졌어요. 2350명이 증명했고 이제 10만 명의 가능성이 열렸죠. 파티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믿어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이야. 파티마가 웃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응. 숫자가 증명하니까. 한글은 이제 뭐야? 파티마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감동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파티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 장관님한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웃었어요. 다음에 할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중동에서 밥벌이 도구였고 미래를 여는 열쇠였죠.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카이로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중동 인재 네트워크 본부는 이제 15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교육센터, 2층부터 10층까지는 행정 및 강사진 사무실, 11층부터 15층은 기숙사였죠. 누적 수료생은 6,920명을 넘어섰어요. 11개국에서 123기수가 진행됐고 평균 채용률은 여전히 97%였습니다. 민재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새로운 제안입니다. 저는 받아 읽었죠. 중동 청년 장학 프로그램 대상 선발 기준 경제적 어려움 학업 의지. 지원 내역 교육비 전액 생활비 월 $300 취업 후 멘토링 6개월. 저는 물었습니다. 예산은요? 연간 $500만, 5년간 총 $2,5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본사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 출자합니다. 민재훈의 답이었어요. 숫자가 구체적이었죠. 저는 승인란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장학생 모집이 시작됐어요. 지원자는 2,300명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120명이었죠. 서류를 검토하며 저는 한 지원서를 오래 봤어요. 이름은 유세프였습니다. 19세 레바논 출신이었죠. 지원 동기란이 길었어요.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십니다. 남동생 둘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세프를 선발 명단에 넣었어요. 석 달 후 유세프를 포함한 120명이 입소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그들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죠.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2,300명 중 120명이에요. 제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90일 동안 증명해야 합니다. 유세프가 손을 들었어요.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용 연계는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죠.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기숙사에서 불이 켜졌어요.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했죠. 오전 8시 30분 조식 9시 정각 수업 시작이었습니다. 유세프는 항상 첫 번째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나갔죠. 점심시간에도 교재를 펼쳤습니다. 4주차 첫 주간 평가가 있었어요. 유세프는 92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1등이었죠. 라시드가 말했어요. 저 학생 뭔가 다르네요. 저는 유세프의 지원서를 떠올렸습니다. 간절함이 달라요. 8주차 중간 평가였어요. 유세프는 95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1등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는 유세프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세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 있어야 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500달러요. 유세프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민재훈에게 연락했어요. 긴급지원금 제도 만들 수 있나요? 민재훈이 답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사흘 후 유세프에게 500달러가 전달됐어요. 장학금과는 별도였죠. 유세프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끝까지 하세요. 유세프가 고개를 숙였어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90일째 최종 평가 날이었습니다. 120명 중 103명이 수료했어요. 탈락률 14% 역대 최저였죠. 유세프는 98점으로 전체 1등이었습니다. 채용 결과가 나왔어요. 103명 전원 채용, 평균 급여는 3,400달러였습니다. 유세프는 두바이 건설 현장에 배치됐어요. 월 3,600달러였죠. 수료식에서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90일 전 저는 미래가 없었어요. 오늘 저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를 보냈어요. 객석 전체가 일어섰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장학 프로그램은 이제 정례화됐어요. 매분기 120명씩 연간 480명이 선발됐습니다. 누적 장학생은 1,900명을 넘었죠. 유세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근무 1년째였습니다. 아미라 씨, 제가 후배 멘토링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라시드가 했던 말이네요. 유세프가 답했어요. 라시드 형한테 배웠어요.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다. 중동 청년 고용 포럼이었어요. 5년 전 제가 기조연설했던 그곳이었죠. 5년 후 성과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두바이 컨벤션 센터에 섰어요. 객석엔 5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350명보다 많았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5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782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6,920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중동 11개국 123기수, 수료생 6,920명, 채용률 97%, 평균 급여 3,400달러. 현장 사고율 5년 전 대비 68% 감소, 통역 지연 73% 감소. 근속 1년 이상 비율 82%, 3년 이상 47%. 객석이 조용했어요. 이 중 1,900명은 장학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청년들이죠. 현재 전원 취업 상태, 평균 가족 부양 인원 3.2명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유세프였죠. 이 청년은 19세에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죠. 오늘 이 청년은 두바이에서 일합니다. 월 3,600달러를 받고 가족을 책임지며 후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루틴으로, 감동이 아니라 도구로,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든 세상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중동 청년들에게 한글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6,920번 증명했어요. 객석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뭡니까? 저는 웃었어요. 10,000명입니다. 5년 안이에요.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물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질문 받았어요. 그때 782명이었죠. 오늘 6,920명이에요. 숫자가 답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파티마와 민재훈과 앉아 있었어요.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5년 전에 여기 왔었지? 민재훈이 웃었어요. 그땐 긴장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안 떨렸어요. 숫자가 있으니까요. 파티마가 물었어요.
진짜 10,000명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야경이었죠. 응. 10,000명하고 그 다음엔 10만 명에. 민재훈이 감탄했어요. 끝이 없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끝은 없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한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사우디 현장의 보조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17분 통역했던 그 사람도 아니었죠. 저는 6,920명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00명, 10만 명과 함께 걸어갈 사람이었습니다. 한글은 도구였어요. 루틴은 힘이었죠. 시스템은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공유했습니다.